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저희 아이가 기나긴 방학도, 개학도 한 이 시간 동안 무슨 공부하는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상 보시고 하루 종일 무슨 공부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이번에 영어편, 수학편 이렇게 두 개의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오늘은 영어편이에요. 수학편은 올리고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미 스케줄 짜는 방법에 관련된 영상도 있고요. 업데이트된 스케줄 파일도 매달 제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아이랑 상의해서 만들고 있어요. 투두리스트랑 이렇게 체크리스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저희 아이가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고 코칭하는 저는 어떤 자세로 아이를 이끄는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중간중간 공부하는 팁도 있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유튜브 자체 내에 있는 자막 기능을 활용해서 자막을 웬만하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막이 있는 영상 제목 앞에 SUB, 서브라고 제가 기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 유튜브 자체 자막 기능을 켜고 보시면 제 어눌한 발음이 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보시고 왜 이렇게 자기만 알고 싶을 얘기를 유튜브 통해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건 어쩌면 한국이 어쩔 수 없는 경쟁 체계라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입시 뭐 그런 게 아직 닥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고 경험이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전 생각이 조금 달라요. 내 아이만 공부를 성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잘 돼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지적이고 교양 있고 바른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나라의 국민성과 뭐 교육 수준, 삶의 질이 각 나라마다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더 제대로 알게 되었잖아요. 저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한창 공부할 때 사교육 없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재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공부한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나중에 만나게 될 꿈나무 친구들과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화를 아니면 뭐 꿈을 같이 꾸는 그런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게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호소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저희 아이가 뭔가 엄청난 걸 성취하지 않았고요. 엄청난 성공담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영상 보시고 뭐 마음이 언짢으시다거나 괜히 불필요하게 비교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보시기에 괜찮아 보이는 지도 방법이나 공부 방법 뭐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 팁 등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고 아이에게 맞는 육아, 학습 교육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교육 전문가도 영어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 그냥 지금 이 시점의 경험담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아이에게 엄청난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나 척도가 다른 분들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저 소박하게 매일 배우고 깨닫고 인생에 대해서 좀 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아이랑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론이 또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what과 how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영상 준비했고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좀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요즘 영어 공부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하나요? 우선 영어 공부는 크게 7가지 교재를 사용해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닌데 자기주도 학습 한 18개월 차 정도 됐더니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우선 스펙트럼 사이언스랑 리딩, 라이팅 모두 다 그레이드 4 사용하고 있고요. 며칠 전부터 리딩 익스플로러 2 시작했어요. 영자 신문을 한번 봐볼까 아니면 뭐 잡지 같은 걸 한번 봐볼래? 라고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이가 잡지 같은 교재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레벨 1을 반 정도까지 했었는데 여행 도중에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또 구매를 하기가 좀 뭐해서 그냥 2권을 두 번째 권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The Story of the World Volume 2, The Middle Age 그거를 계속 진도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어디셔널 리딩을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도서관이 다 닫혀있는 관계로 빌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책을 구매하기도 좀 애매해서 지금은 메인북만 집중해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2개의 단어장도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되게 어떤 단어장 교재를 사용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단어장 편으로는 또 다른 영상을 만들 건데 오늘은 그냥 언급만 해드릴게요.
왜냐면 단어장을 너무 잘못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어장 가볍게, 나중에 이제 단어장 관련 공부 어떻게 하는지 관련해서는 깊게 좀 영상 따로 제작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영어 교재 wha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제는 how,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유해 볼게요. 스펙트럼 사이언스와 리딩 교재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렇게 생긴 교재예요. 스펙트럼 사이언스와 리딩은 그냥 우선 지문을 읽어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이제 밑줄을 긋고, 도저히 문맥상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찾아보고, 그리고 문제 풀기로 진행을 해요. 제가 아이에게 영어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것이 눈으로만 쓱 읽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 그거를 당사자의 귀로 듣고, 단어 발음이 좀 어눌하면 좀 찾아보고 익숙하게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고 해요. 질문은 눈으로 읽어도 되지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꼭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끊어 읽기를 하라고 지도를 해요. 영어는 눈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입으로 하는 공부라고 진짜 자주 말해요. 스펙트럼 라이팅 교재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렇게 스펙트럼 라이팅 교재고요. 그레이드 4 사용하고 있어요. 라이팅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하고 그럴 것이 없는 게 책의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셀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운다 그러면 셀링이 무슨 뜻이고, 글에서 의미하는 건 무엇이고, 뭐 예시를 통해서 습득하고 뭐 활용해서 글 써보고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가 읽으면서 혼자 잘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이 책인 것 같아요. 정말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컨셉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이가 글 쓴 걸 보면 개념을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있으면 아이가 교재 풀어놓은 걸 이제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진도 나가고 있고요. 문장 수정하는 것도 저는 사실 최소한으로 봐줘요.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을 때 그럴 때만 조금 팁을 주지만 문장을 다 뜯어 고치고 이러지는 않아요. 아무리 좀 되게 엉뚱하더라도. 글도 결국 창작이잖아요. 문법적 오류가 많이 눈에 띄면 아이더러 큰 소리로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라고 해요. 그럼 자기 입에 붙지 않은 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거든요. 이게 쓸 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요. 제가 아무리 답답해도 정말 기다려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몰라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만 팁을 조금씩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의 글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이가 의기소침해져서 한 문장 쓰기 자체를 엄청 고민하는 것보다 우선 쫙쫙 자신 있게 써나가는 게 그 연습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국어로 읽었을 때 맞춤법이든 글씨체든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연히 못 쓰는 거고 당연히 맞춤법 틀리는 거라고, 아이답게 그 시기엔 자기의 생각을 이제 끄집어내는 연습을 글로 하는 그거 연습하는 거지, 막 다른 것들 정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영어도 어찌 보면 저희 아이가 지금 4학년이지만 글쓰기나 이런 말하기나 이런 게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냥 냅두기 모드로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로든 영어로든 글은 참 길게 쫙쫙 잘 쓰더라고요. 어떤 형식이나 틀에 박혀서 쓰지 않고요.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테크닉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적용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사교육에선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주기. 이런 것이 사실 엄마표 교육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기껏 비싼 돈 주고 이제 학원이든 뭐 사교육을 보내는데 막 그 선생님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뭐 문법적 오류가 있어도 최소한으로 수정해 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 학원에 보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 학원을 차리면 정말 망할 거예요. 근데 이게 기살리는 영어 교육, 참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배울 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다 좀 내 문장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팬시하게 바꿔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나라고 좀 되게 좀 불만을 가졌다면 가졌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데는 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든 간에 자꾸 지적질을 당하면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좀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가 쓰기 못할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잘 쓰고 싶게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The Story of the World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건 제가 완전 구체적으로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이제 The Story of the World가 저희가 하는 영어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공부하고 있어요.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이 교재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책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저희 링크 걸어 둘게요. 저희는 음원 듣기를 가장 먼저 하는데요. 소요되는 시간이 막 들쑥날쑥한데 어쩔 땐 듣기만 막 20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이 교재 가지고 단어 찾기도 하고 책 요약도 해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The Story of the World를 고집하며 교육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영어 공부와 역사를 같이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 영어의 어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해요. 최근 The Story of the World에서 잉글랜드가 어떤 왕국이었고 어떻게 영어가 생겼는지 뭐 이런 걸 배웠어요. 실제 영어는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짬뽕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아이가 이 챕터를 보더니 그래서 파닉스 룰에 적용이 안 되는 단어가 이렇게 많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영어의 역사도 덩달아 알게 되고 왜 영어가 세계 글로벌 언어가 될 수 있는지 추측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어도 사실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자를 기반으로 한 언어잖아요. 제대로 된 국어 실력을 갖추려면 한자를 알아야 해요. 제가 지금 그 점이 굉장히 부족해서 일반 사람들이 처음 들어서 알 수 있는 단어도 저는 사실 모를 때가 많거든요. 사실 뭔 뜻인지 제대로 모르고 사용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와 역사를 같이 배우는 게 맞고 미국에선 역사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음원을 꼭 듣던데 그냥 스스로 읽으면 안 되나요? 이 책 음원을 꼭 듣기를 장려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는 발음하기가 어려운 고유명사,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꼭 들어야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것과 다른 것이 진짜 많거든요. 음원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다행히 동네 도서관에 그 윌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D를 함께 이제 빌려다가 아이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교재 구입이나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따로 책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을 만들면서 사전에 나온 문장과 책 지문에 나온 문장을 다 같이 웬만하면 써서 단어장을 만들려고 해요. 예전에는 뭐 당근노트라고 해서 귀여운 이렇게 그 줄만 서 있는 공책을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그냥 그 회사에서 쓰는 그런 플래너 같은 거 있죠. 거기가 이렇게 청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회사에서 사용할 법한 그런 플래너를 단어장 공책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책 내용은 어떻게 요약하나요? 요약하는 방법은 아이에게 사실 전적으로 맡겼어요.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요약하는지를 아이가 좀 터득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써머리 하는 거야 라고 지도하지 않았어요.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할 것 같은데 저희 아이는 중요한 영어, 사람, 시대, 사건 등을 이렇게 좀 녹여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보다 점점 조금 발전하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책 끝나면 큰 타임라인 만들어서 이렇게 시대별로 사람이나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직 하진 않았고요. 책 끝나면 이제 큰 포스터에다가 이제 만들 생각이에요. 책 서머리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머리하는 과정에서 글쓰기와 문법이 진짜 많이 향상이 돼요. 뭔가 요약도 해보고 써보기도 해야 기억에도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서이기도 하고요. 요약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노트에 적는 과정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혹은 뭐 저자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습득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노트가 좀 쌓여가니까 무지 뿌듯해 하더라고요. 공부 도움은 어떻게 주나요? 이렇게 아이가 수업 준비를 하면 저와 이제 수업을 해요. 수업이라고 하기도 좀 웃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매일 만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챕터씩 몰아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저와 이제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액티비티 북에 나온 질문을 토대로 아이와 이제 대화, 토론을 해요.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질문을 하면 그냥 아이가 말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러지 않아요. 이제 벌써 그 쓰기는 서머리 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북에 있는 맵이나 뭐 다른 재밌어하는 활동들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런데 저는 점점 맵, 그 지도 활동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고 이제 그 공부했던 챕터가 이제 끝나는 거죠. 수업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또 알 수 있고 회화 연습에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아이 통해서 제가 오히려 이제 배우고 있어요. 제가 아이와 수업을 할 때 제 마음가짐이 좀 이래요.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건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는지 뭐 평가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저는 우선 기특해요. 아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저보다 더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음원을 듣지도 않고 배운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고유명사 발음 같은 건 아들이 더 잘 알아서 아이는 이제 음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하루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엄마는 이거 배운 지 너무 오래됐고 이 수업이 내가 너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니? 그러면서 너가 엄마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넌 최근 들어 책도 읽었고 음원도 들었고 유학했고 그럼 이제 너가 나를 이제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이 수업은 내가 너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오히려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니까 수업 준비 잘하라고. 엄마 잘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런 마인드로 아이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못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공부는 아이가 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같이 배우는 거라고 교육 방침을 그쪽으로 잡으시면 부담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예전에는 저도 스토리 오브 더 월드 막 같이 막 공부해서 막 뿜뿜했는데 저도 이제 바쁘잖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막 제가 수업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다 일임하니까 오히려 서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 해, 뭐 지식을 전달해야 해,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좀 마음도 가벼워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단어든 역사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괜히 아는 척하면 뭐예요? 사실 모르는데. 그냥 같이 배우면 되는 거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더 창피한 거라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게 더 멋진 거라고. 그리고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게 더 현명한 거라고. 그런 사람에겐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해줘요. 판매하는 단어장은 무엇을 사용하나요? 단어장을 잘못 활용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깊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따로 영상 만들게요. 근데 오늘은 그냥 어떤 단어장을 사용하는지만 짧게 보여드리면, 우선 저는 주니어 능률 복화란 책이랑 어원편을 활용해요. 주니어 능률 복화는 기본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많이 봤던 아는 단어들이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와 문장을 쓱 읽어보고요. 저희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스펠링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문법도 연습하게 되고 진짜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를 한 번 더 제대로 익히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쉬운 단어라고 가볍게 보지 말고 쉬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수준 높은 단어를 배워나가는 거라고 얘기해주면서 공부하라고 하고 있고요. 능률 어원편은요, 제가 이런 스타일 단어책을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단어 공부 방법이 녹여져 있는 교재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The Story of the World 통해서 역사 및 영어 어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역사적인 내용은 없더라도요. 꼭 능률 출판사 단어장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원을 설명해주는 그런 걸 모아놓은 단어장을 보시면 오히려 향상과 좀 감 잡는 데 되게 좋아요. 단어장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다른 단어 교재는 무엇을 사용했나요? 비슷한 교재로 스펙트럼 보캐뷸러리가 있고요. 이것도 그레이드 3하고 4 끝냈고 그 각각 2바퀴씩 돌렸어요. 단어는 결국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지금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더 능률 어원편과 그 주니어, 복화, 그리고 지금 직접 만드는 단어장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레이드 5도 구비는 했는데 아직 시작 안 하고 있고요. 다른 교재로는 WW 교재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저희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멈춘 상태예요. 지금까지 저희 아이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 영상이 저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어떤 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 방식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공유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아이와 상의를 하시고 자발적으로 문제집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터득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이 어떤 것인지도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이와 함께 사용하는 그런 문제집 알려주시면 저 역시 되게 좋은 정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